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정말 자신의 AP에 독자 개발한 GPU를 탑재한 AP를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자체 개발한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800을 내후년에 2027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희망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구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부터 들었습니다. 이 자체 개발한 GPU는 금세 뚝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목표와 희망사항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자체 GPU 코어가 아니라 AMD와 ARM IP를 활용해서 삼성식 커스터마이징이 최선의 현실적 루트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취고 아키텍처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 회사를 지향하는 삼성으로선 최고의 성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모바일 AP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연산 통신 속도를 결정하는 CPU와 모뎀 칩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이 모바일 게임 AR, VR 등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GPU가 급부상하는 상황입니다. GPU는 특히 확장성이 뛰어나죠. 이 강력한 그래픽 처리 기술은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으로 기대되고 있는 증강현실, AR 글래스와 같은 기기 제작에도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에도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GPU 개발은 로봇이나 AR 등 그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AI 시대죠. 스마트폰의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그 온 디바이스 AI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신경망 처리 장치 NPU가 탑재되는 상황입니다. 이 고성능 연산 능력이 필요한 온 디바이스 AI를 위해서 NPU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삼성이 자체 GPU를 활용할 것이란 등의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삼성이 내부적으로 자체 GPU 개발이라는 목표를 잡았을 수도 있지만 이는 진짜 내부 관계자만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잡는다고 다 그게 이뤄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모바일 GPU IP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몇몇이 안 되는데요. 이미지네이션의 그 파워 VR과 관계를 정리하고 A11부터 공식적으로 직접 디자인한 GPU를 쓰고 있는 애플이 있고 AMD의 모바일 GPU 사업부를 인수한 퀄컴의 아드레노 GPU 그리고 노르웨이 GPU 업체인 팔랑스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한 ARM의 말리 GPU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이 복기에 보면 삼성이 그 GPU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도 모바일 AP에서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퀄컴의 아드레노 GPU가 최고 GPU가 된 것도 그 AMD의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퀄컴의 모바일 사업부를 팔았던 AMD 당시 CEO가 더크 마이어였는데요. 이 더크 마이어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미래를 보는 경영자로서의 안목은 좋지 못했습니다. AMD로서는 전체 기업 역사를 놓고 봐도 가장 후회할 결정 중 하나가 바로 퀄컴의 모바일 그래픽 사업부를 사실상 헐값에 팔아넘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퀄컴은 이 아드레노 GPU를 오직 스냅드래곤만 탑재하도록 배타적 판매 정책을 편 끝에 최고 AP로 시장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삼성으로서는 이 아드레노 GPU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간 ARM의 말리 GPU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말리의 성능 개선이 아드레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탓에 스냅드래곤과의 경쟁에서 밀려왔고 결국 AMD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엑시노스 2800부터 삼성이 자체 GPU를 활용할 것이란 보도가 났지만 지금은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서 업체들이 GPU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그간 GPU 분야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팀의 핵심 멤버였고 중국에서 GPU 업체인 바이렌텍을 창업한 자오거판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하웨이, 알리바바 등에서 AI 칩을 만들었던 인물인 자오양은 실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인물이 AMD 부사장 출신의 존 레이필드인데요. 이 존 레이필드를 영입해서 지금 미국 오스틴 연구센터와 그 HPC 연구소, 첨단 컴퓨팅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엑시노스용 GPU 및 SoC 설계 아키텍처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존 레이필드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 GPU 성능 향상을 위해서 AMD와 손잡은 상황에서 뛰어난 인재를 끌어모아서 라데온 GPU IP를 활용한 AP 성능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삼성만의 AP를 만든다는 목표로 종국에는 GPU도 자체 GPU를 만든다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삼성이 자체 GPU를 갖게 되면 삼성의 프로세서 사업은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성인데요. 과거 삼성은 CPU에서 몽구스 자체 CPU 코어 개발에 나섰다가 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의 열세, 그리고 발열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손을 들었던 것이죠. 이 GPU는 사실 CPU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아키텍처 난이도도 더 높고, 특히 게임 업체 등 생태계 싸움도 있습니다. 삼성이 GPU 하드웨어, GPU 아키텍처를 자체 GPU 코어를 기적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쳐도 진짜 문제는 드라이버와 생태계인데요. 퀄컴은 수십 년간 게임사들과 협력하며 최적화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삼성이 자체 GPU를 내놓으면 게임 개발사들이 엑시노스만을 위한 코드를 짜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몽구스 때처럼 하드웨어 수치는 높은데 게임만 돌리면 성능이 떨어지는 버벅대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이 AP 내 GPU 파트너사로 AMD의 RDNA를 선택했던 이유도 콘솔과 PC에서 검증된 아키텍처를 AMD가 갖고 있기 때문에 AMD를 파트너로 잡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삼성이 진짜 자체 GPU를 만들 가능성은 냉정히 봤을 때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2028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엔 경쟁사와 비교해서 승산이 있어야 이 자체적으로 만든 GPU도 상품성을 가지는 것이죠. 퀄컴 아드레노, ARM의 이모탈리스와 정면 승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다만 일종의 반쪽짜리 커스터마이징 자체 GPU는 충분히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바일용 경량 GPU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는 삼성식 커스터마이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AMD가 쓰는 RDNA와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들 RDNA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비용이 눈덩이처럼 클 것이고, 자체 GPU 개발은 이 돈이면 퀄컴을 쓰는 게 싸다는 논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소식은 삼성의 장기적 준비를 강하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으로서는 당장 자체 GPU 코어를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GPU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데 방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NPU와 GPU의 경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그래픽 연산도 하고 AI 매트릭스도 잘 돌리는 유연한 코어인데 AMD와의 협업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GPU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파운드리 패키징의 연계 실험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정체성의 시스템 통합회사죠. 기존 아키텍처 업체인 애플, 퀄컴 등과 이 분야에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공력이 분산돼서 갖고 있던 장점마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 입장에서도 GPU 카드를 어느 수준에서는 완성도를 높여야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 카드를 위해서라도 GPU IP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현실성 낮은 과도한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이 2027년에 독자 GPU IP를 만든다는 건 기술적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이대로 가면 퀄컴과 ARM의 노예처럼 끌려갈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내부 전략이 다른 식으로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생각입니다. AMD라는 GPU 거인과 손을 잡아서 만든 엑시노스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MD 수혈 주머니를 떼고 당장 홀로 서는 것은 도전이라기보다는 무모한 용기에 가깝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소식은 TSMC를 띄우기 급급한 대만 언론의 또 다른 한국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